억울한 일을 당해서 밤새 AI와 유튜브를 보시면서 분노와 슬픔으로 고소장을 쓰셨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시죠? 하지만 잠깐 멈추십시오. 당신이 공들여서 작성한 그 고소장 한 장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완벽한 법적 탈출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서 민원실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고소장을 보고 단 하나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었는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고소는 풀이 과정까지 점수에 포함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피해와 억울함이라는 결과만 덩그러니 써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와 정답에 이르는 풀이 과정, 즉 법리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 라고만 쓰면 사기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몇 월 며칠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말로 돈을 빌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채무가 엄청 많았고 큰돈이 들어올 일도 없었는 바 이는 애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와 같이 수사관이 찾고 있는 범죄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찔러줘야 합니다. 물론 이젠 챗GPT나 제미나이 등으로 핵심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를 들은 것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쓰셨던 고소장 전체를 AI에 첨부한 후에 절대로 불송치 당하지 않는 고소장을 써달라고 요구하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고소장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라는 거죠?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가 팩트가 틀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법리 주장을 써놓는다든지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집어넣는다든지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이해를 해서 잘못 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GPT나 제미나이 최신 버전 모두 서면 작성을 시키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딥 리서치를 돌리든 딥싱크 버전으로 돌려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법률 문서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가득한 것보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서 미세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끼어있는 게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상하면 제출을 안 할 텐데 오류가 숨어 있으면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고소인은 그 허술한 고소장으로 인해서 웃으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게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잘 쓰여진 고소장인지 확인의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접수된 잘 설계된 고소장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쌓인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펼쳐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대리인에 변호사가 적혀 있지 않으면 대충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최고는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최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작성한 티가 나도록 고소장을 적어 놓으면 경찰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홀로 고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적어가면 이 고소장 누가 써줬어요? 라고 꼭 물어보는 것을요. 이때 변호사 상담 받아서 썼다 라고 하면 경찰은 그 고소장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냥 민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검토한 제대로 작성된 중요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와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시는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라는 총알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제출 전에는 전문가라는 가장 정확한 총에 장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검토를 맡기시거나 혹은 작성을 맡기신다면 대한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로서의 타이틀에 맞게 아주 우수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욱 변호사의 승소비상구였습니다.